복습을 좀 해봅시다. 연우는 선생님이 링크 걸어서 보내줄 거야. 5강 들어야 되는. 2강만 들으면 되거든. 그래서 앞에 못 들은 거를 들으셔야 돼요. 알겠죠? 자, 문장을 구성하는 단위가 어떻게 돼요? 그 단어 구절로 구성이 되죠. 그죠? 단어 구절을 기능으로 얘기하면 몇 개 품사가 나왔죠? 무슨 품사가 나왔지? 자,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단어하고 구하고 절로 구성이 됩니다. 그죠? 단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한 칸을 구성하는 게 단어였고, 그죠? 근데 구하고 절이라고 하는 거는 2개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기능을 하는 경우. 그죠? 근데 2개 이상이 모였을 때 그 안에 주어 동사가 있으면 절, 주어 동사가 없으면 구였죠. 그죠? 복습 이거 잘해야 돼요. 모르면 안 돼요. 하나도 모르면 안 돼요. 알겠어요? 자, 그리고 이 단어하고 구하고 절에 기능이 무엇이 있냐 라고 했을 때 품사가 4가지로 나왔다고요. 그게 뭐였냐면 명사, 그리고 형용사, 그리고 부사, 그리고 동사.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제일 중요한 게 명사라고 했어요. 명사. 그죠? 연우야. 명사가 문장 안에서 뭐 하는지 배웠죠? 뭐라고 배웠죠? 명사가 문장 안에서 하는 기능이 뭐라고 배웠어요? 이거 혹시 못 들어봤어요? 주어, 목적어, 보어. 들어봤죠? 네. 요거는 여기까지 배우는 거는 뭐라고? 중학교.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는 이제 뭐가 어디까지 알아둬야 된다 그랬어? 전치사가 있으면 뒤에 명사를 써야 돼. 전치사 뒤에 명사. 그 다음에 준동사의 목적어, 준동사의 보어. 이렇게 6개는 필수고 여기에다가 2가지가 뭐였죠? 동격과 수식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너네는 이제 그리고 이 명사라고 하는 거는 문장 안에서 남거나 부족하면 오류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문장을 보거나 문법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아니면 우리가 영작을 할 때 명사 자리에 주의를 깊게 봐야 돼. 왜냐면 거기서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명사를 자리를 보는 게 이 연습하는 게 이거였단 말이야. 그죠? 자, 첫 번째 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해볼게요. 요 문장의 명사가 어디 있니? 위에 있죠. 우리. 그죠? 그 다음에 오렌지. 그 다음에 스킨. 그 다음에 필. 요렇게 명사가 있어. 그죠? 너네가 요렇게 하면 이제 고등학교 가면 큰일 나는 거야. 자, 요렇게 찾은 사람 손 들어봐. 요대로 찾았다, 손. 넌 더 찾았어요? 아니야, 그거 말고. 그러니까 명사 자리를 일단 이렇게 찾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여기에 명사가 또 어딨냐면요. 화이트는 형용사예요. 화이트는 형용사. 아이씨. 여기 명사 하나 더 찾아봐. 혁진이 멋있게 한번 해줘. 혁진이 그 누구였죠? 누구였죠? 우식이? 최우식. 우식이 닮았어. 멋쟁이 우식이. 우식아? 지금 우식이 티도 좀 개쫄 티 입었어. 개 멋있어 지금. 어디 있어요 명사? 그쵸.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명사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무슨 명사야? 명사, 절.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는 명사 덩어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는 이제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명사라고 하는 걸 저 절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럼 얘가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한번 봐보자. 자, 위 뭐예요? 주어. 주절이니까 주어 1번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이 명사절 뭐야? 이거를 안다니까 목적어죠. 오렌지. 대절에 주어져. 종속절에 주어니까 2번. 그 다음에 have white skin. 목적어. inside of the colored pill. colored pill. 그죠? 얘는 요 of의
전치사 뒤에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해석해볼까? 해석해보면 이게 어떻게 돼요? 오브가 뜻이 뭐야? 뭐뭐의죠. 그죠? 혁진아, 전치사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된다고? 뒤에? 그러니까 걔랑 붙어서 뜻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돼? 색깔이 있는 껍데기의. 이해돼? 그러니까 얘가 전치사 뒤에 명사 기능을 수행하는 명사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봐봐. 얘가 없어요. 오류예요. 문법 오류예요. 됐어요? 어? 자, 이 대시 명사절을 못 만들어요. 뭐예요? 오류예요. 오렌지가 없어요. 오류예요. 아니면 오렌지가 만약에 없으면 이 명사를 누군가가 해줘야 돼. 문장에서 누군가가 저 역할을 해줘야 돼. 저 명사 역할을. 연우야, 문장에서 명사가 남거나 부족하면 오류다. 이거 머리에 박아놔야 돼. 오케이? 고등학교 때 진짜 제일 중요한 문법이야. 명사가 남거나 부족하면 오류다. 그럼 그 명사 자리가 뭐라고요? 다시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 뒤에 명사, 준동사의 목적어, 준동사의 보어. 6개라고. 이거 외워야 돼. 고3 때까지 이거 무조건 달달달달 외워야 돼. 오케이? 거기다 플러스 2가지 부가 기능이 뭐였어? 그죠? 동격과 수식. 동격과 수식. 알겠습니까? 예? 자, 두 번째 거 해볼게요. 자, 두 번째 거는요. eat. 명사죠? processed into animal. 명사, animal. feed. 명사. by removing water. removing. 명사. water. 명사. using. 명사. pressure. 명사. heat. 명사. 명사가 개 미쳤죠? 다 명사야. 그러니까 동사하고 뭐 몇 개 전치사, 접속사 빼고 다 명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역할을 다 알아야 돼요. 그럼 얘 이은 뭐예요? 주어. 주어. 그 다음에 이 애니멀은요? 아니에요.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자, 전치사 뒤에 명사면 전치사랑 합쳐져야 된단 말이야. 그죠? 자, 여기에 into 뜻이 뭐예요? 전치사로. 뭐뭐로의 뜻이거든요. 뭐뭐로. 애니멀 피드 하면 뜻이 뭐죠? 동물 먹이예요. 그죠? 그러면 동물 먹이로죠. 동물 먹이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럼 혁진아, 전치사 뒤에 명사가 누구야? 동물이야, 먹이야? 먹이죠. 그죠? 왜? 전치사 뭐뭐로가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전치사 뒤에 명사. 그러면 애니멀은 뭐예요? 수식이죠. 수식. 그러니까 명사가 수식 기능도 하는구나. 이렇게 수식 기능 할 수 있구나. 알겠어요? 보통은 그래서 이거를 보통 하이픈 줍니다. 네, 지문에서. 자, 리무빙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조금 어렵죠. 해석해봐. by removing water. 물을 제거함으로써. 그러니까 얘가 뭐야? 전치사 by에 붙어 있는 전치사 뒤에 명사고요. water는 뭐가 돼요? 그쵸. 얘의 목적어가 되는 거야. 물을 제거함으로써. 이해했어? 연우 이해했어? 쏙쏙 들어와야 돼요. 이거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using. 얘는요, 이 removing이랑 같이 등이 연결되어 있는 거, pn. 그 다음에 압력과 열을 사용함으로써. 마찬가지로 얘도 뭐가 돼요? 얘네 두 개 준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거야. 요 using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압력과 열을 사용함으로써. 자, 그래서 너네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연습을 꼼꼼하게 해놓으면 되게 어려운 문장을 할 때 이렇게까지 안 해놓더라도 자연스럽게 보인다고요. 해석과 구문과 세부적인 문법 내용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보인다고. 이걸 여기서 연습을 해놓으면. 오케이? 근데 개뿔 모르면 뭐야? 큰일 나는 거예요. 네, 필기. 1번, 2번 필기 하시고요. 아니다. 3번,
1번, 2번 필기하세요. 두바이 쫀득 쿵킥 먹어본 사람 있습니까? 비싸요? 한 3, 4천 원 하는 것 같던데? 아, 진짜? 아, 비싸다. 아무튼 되게 재밌더라고. 아들내미랑 그 아들내미도 자꾸 어디 놀러 가자고 안 하고 마크 하자고 하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몇 번을 해볼 거냐면요. 아, 8번을 해볼게요. 8번. 8번. 자, 8번을 보시면요. 여기 이제 명사가 characters 여기 하나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너네가 기본적으로 이 단어가 품사가 뭔지는 외워야 돼. 그러니까 단어 정리할 때 귀찮다고 품사 안 쓰시면 안 돼요. 무조건 써야 돼. 오케이? 어. Character make young reader. reader 독자들 명사. Believe that eat 명사. Possible to have 그죠? 투부정사 명사. Some control 명사. Over a word 명사. By adult 성인 명사. 오케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believe that 뭐예요? 이렇게 묶여서 명사 절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얘네가 하는 역할, 얘 뭐예요? 그죠? orphan 뭐냐면요. 고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아가 된 캐릭터들, 등장인물들이 make young reader, 젊은 독자들 늘 만듭니다. 을 만듭니다. 믿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믿는 거죠. 이거를 믿는 거죠. 그럼 얘는 무슨 역할이야? 이 명사절은 목적어인데 뭐야? 자, 얘 누구의 목적어인지 봐봐. 빌리브 목적어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일반 목적어가 아니라 준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거야. 이 빌리브가 보기에는 동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목적격 보어죠. 목적격 보어. 목적격 보어. 그죠? 혁진. 보어의 정의. 야, 뭐 있으면 다야? 되게 좋아한다. 멋있다 할 때마다 입이 거의 각도가 45도가 되네요. 현준아, 보어의 정의가 뭐였어요? 네? 아, 씨? 정의가 아니잖아요. 아, 전혀 안 근접했어요.
자동차의 정의가 뭐예요? car. 정의입니까? 엄마 밥 주세요. 쌀밥만 딱 나와. 똑같은 거죠. 보호의 정의 뭐였죠? 자, 보호의 정의는요. 자, 왜 이거 진짜 내가 너네한테 거기 그 문법책 보면요. GMG라고 해서 화살표에서 정리해 놓은 게 몇 개가 있단 말이야. 그건 꼭 외워야 돼. 어? 자, 보호의 정의는요. 잘 보세요. 자, 우리가 문법책을 보면요. 일반 문법책을 보면 보어라 함은 주어 또는 목적어에 대한 뭐요? 보충 설명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보충 설명이라고 하는 말은 와다 안 와다? 안 와다. 이건 뭐 보어를 못 찾아 이렇게 하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쪼갰어? 동일, 상태, 행위. 그러니까 주어에 대한 동일, 상태, 행위, 보어에 대한 동일, 상태, 행위. 요 세 가지 개념이 충족이 되면 걔가 뭐가 되는 거야? 보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캐릭터들이 젊은 사람들을 만들어 믿도록 누가 믿어? 독자가 믿는 거잖아. 독자가 목적어니까 목적어 하는 행위니까 얘가 뭐예요? 목적격 보어라고요. 여미 이해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여기는 안 배운 거니까 보강 들으면 거기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또 명사가 있네요. 얘 뭡니까? 종속절의 주어. 그죠? 그럼 투어 해보 이거 뭐야? 그죠? 왜 주어냐면요. 얘는 가짜 주어. 얘는 진짜 주어. 네. 자, 가짜 주어, 진짜 주어는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왜요? 아까 얘기했죠. 명사가 남으면 돼, 안 돼? 마치 뭐처럼 보여? 명사가 남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뭐 한 거예요? 똑같은 걸 두 번 쓴 거야. 가주어, 진주어는 똑같은 걸 두 번 쓴 거야. 가목적어, 진목적어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은 걸 두 번 쓴 거예요. 그 다음에 have some control. 통제를 가져. 투부정사의 목적어니까 얘 뭐야? 준동사의 목적어. over a word. over a word. over 전치사 뒤에 명사. dominated by adults. 전치사 뒤에 명사. 알겠죠? 이 명사 자리들은 너네가 쓸 때 항상 인지하고 쓰고요. 비어있거나 남아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나 명사들이. 알겠어요? 자, 필기 간단하게 하시고. 뭐라고요? 아, 어덜트하를 이거 맞춰봐. PN이잖아, PN. 전치사 대명사. 지워도 됩니까? 자, 자, 오늘은요, 대명사 했나요, 저번 시간에? 대명사 어디까지 했죠? 그냥 여기 대명사, 인칭 대명사 끝났죠? 예. 자, 다시 복습. 자, 대명사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프로나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능은 명사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대명사가 문장 안에 쓰이면요, 너네는 자연스럽게 그 대명사가 대신하고 있는 명사를 뭐 한다? 찾으려고 하셔야 돼요. 예, 뭐 물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 조금 그거를 어렵게 꽈서 문제 내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중에 그리고 이제 대명사는 총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인칭 대명사, 하나는 지시 대명사, 하나는 제기 대명사, 하나는 부정 대명사. 요 네 가지가 있어요. 끝이야. 네 개가 끝이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인칭 대명사를 배웠고요. 인칭 대명사는 우리가 영어 제일 처음 배울 때 노래로 하죠. I, my, me, mine, you 했어 안 했어요, 혁진이? 했죠? 한번 불러보세요. 일어나서 불러봐. 어? 뻥치지 뭐 거짓말 나빠. 솔직히 알아 몰라. 그 노래 기억나 안 나? 솔직히. 아무튼 그래서 그게 인칭대명사고요. 인칭대명사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면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대명사죠? 그죠? 근데 그 중에 소유격이 뭐란 얘기? 소유격은 품사가 뭐다? 소유격은 품사가 뭐다? 형용사다. 형용사다. 네. 반전이죠? 그죠? 대명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형용사였어요. 이해됩니까?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지시대명사는요. this, that, did, does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대명사로도 쓰이지만 형용사, 부사로도 쓰인다. 이거 했죠? 그죠?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제기대명사예요. 제기대명사. 자, 제기대명사는요. 자, 지금 너네가 이제 머릿속에서 혼돈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 내일 그 병원 가는데 걱정되네요. 자, 대명사라고 하는 게 몇 개가 있다고요? 4개가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가 나왔던 게 뭐야? 인칭대명사. 두 번째 지시대명사. 세 번째 제기대명사. 그리고 마지막에 부정대명사.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인칭하고 지시는요. 그렇게 중요한 게 없어요. 여기서부터 중요도가 있거든요. 오케이? 그리고 제기대명사는 또 3가지로 나뉘어요. 근데 이 앞에 2개는 또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중요한 것만 추려서 너네한테 줄 거야. 마지막에 얘만 중요하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앞에 그래도 뺄 수가 없잖아. 있는데. 그죠? 자, 그래서 제기대명사의 첫 번째 기능은요. 강조입니다. 강조. 강조.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이런 거예요. I myself did it. I did it myself. 뭐야? 내가 그걸 혼자 했어. 혼자 했어. I did it. 요것만 써도 문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그럼 문제가 봐봐. 문제가 안 되는데 그냥 더해졌다? 뭐란 얘기죠? 수식이란 얘기죠. 수식. 자, 수식이라고 하는 거는 문법적 중요도가 없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강조용법은 수식의 기능이기 때문에 문법의 옳고 그름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기대명사의 두 번째 용법은요, 관용용법이에요. 관용용법. 자, 이 관용용법이 뭐예요? 관용. 자, 봐봐. turn 뜻이 뭐야? turn. 돌다. on. on이 키다예요? 위에란 뜻이죠? 근데 turn, on이 합쳐지니까 뜻이 뭘로 바뀌죠? 키다로 바뀌죠. 자, turn 뜻이 뭐죠? 돌다예요. off가 뜻이 뭐예요? 떨어져 있다는 뜻이야. 근데 두 개가 turn off가 돼서 무슨 뜻이 돼요? 끄다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원래 각자의 의미가 있는 단어들이 모여서 이상한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경우 요거를 우리는 뭐 통상적으로 관용 표현이라고 해요. 오케이? 거기에 이제 제기대명사가 들어가는 거야. 자, for 뜻 뭐예요? for. 뭐뭐를 위해 이런 뜻이죠. oneself는요. 스스로죠. 그러면 원래 뜻은 뭐야? 스스로를 위해 이거죠. 근데 뜻이 뭐예요? 혼자 힘으로.
자, between 뭐야? 사이죠. ourselves 뭐야? 우리 스스로죠. between ourselves 무슨 뜻이죠? 우리들 스스로 사이 이런 뜻이죠. 근데 between ourselves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끼리 얘기인데, 우리끼리 비밀인데 이런 뜻이 돼버려요. 그렇게 사용되는 표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얘도 마찬가지로 문법 문제로는 등장하지 않고요. 어휘예요, 어휘. 네. 그러니까 독해를 위해서 공부를 좀 해두세요. 알겠죠? 요거 한번 읽어서 외우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재규용법의 별표. 3번 재규용법의 별표. 자, 이게 이제 문법 문제에 등장하는 문제예요. 개념이에요. 제일 중요한 개념. 재규대명사. 요것만 알아도 돼. 자, 재기용법은요, 요 문장을 보시면, 요 문장을 보면 확연하게 볼 수 있는데요. 자, she killed her 하고 she killed herself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차이점이 뭐예요? 목적어가 다른데, 자, 위에는요, 봐봐, 집중. 위에는 she하고 her하고요, 무조건 다른 사람이어야 돼요. she하고 her하고 같은 사람이면 무조건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돼. herself. 오케이? 자, 우리가 연우야. 연우 MBTI 뭐예요? INTP예요? 너 I 100% 그렇진 않아? E랑 왔다 갔다 해? 조금? 다행이다. 넌 E고. 지금 전략적 I 하지 마세요, 진짜. 예. 넌 E지. 네가 더 웃겨. 넌 I고. 너 E. 야, MBTI 뭐 뻥치냐? 그래요? 근데 혈액형은 너무 가질 수가 없잖아. 연우야, 질문할게요. 네. 주어가 뭐예요? 주어. 우리 뭐 중학교 때 이렇게 약간 예쁘게 배우지 않습니까? 문장의 주인공 막 이렇게 배우잖아요. 문장의 주인공 안 배웠어요? 그래요? 자, 주어가 뭐냐면 동사의 주체예요. 동사는 뭐였죠? 주어의 행위였죠. 그죠? 목적어는 뭐였어요? 혁진아, 목적어 뭐야? 혁진아, 혹시 뇌 세척하세요? 집에 가서 지퍼 열고서 이래요? 기억을 해야죠. 기억하려고 해야죠. 현준아, 목적어는 뭐예요? 정의가 뭐였어요? 너 그거 하지 마. 도저히 재미없어요. 네. 자, 목적어 뭐야? 그렇죠. 대상. 동사의 대상이야. 동사가 행해지는데 뭐한테 행해지냐? 이게 목적어란 말이에요. 선생님 수업하다가 열받아서 혁진이를 조졌어요. 조지는 행위가 혁진이한테 일어나잖아요. 혁진이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그 정의상으로 보면요. 주어가 동사를 행해요. 그럼 동사가 목적어한테 일어나죠. 그죠? 이러고 끝난단 말이야. 근데 요 예문장은요. 샤품 씨. 졸업식 했어요? 오늘 졸업식 했구나. 너 학교 어딘데? 이산? 너 학교 어디죠? 했어요? 졸업? 아직 안 했어요? 너는 어디지? 했어? 너는 내일 하는 거고? 내일, 내일 모레. 졸업하면은 짜장면 먹었어요?
오, 쩐다. 아, 맛있겠다. 양갈비. 양갈비 진짜 맛있는데. 그 뭐죠? 쯔란? 쯔란 탁 찍어가지고. 아, 응? 아, 근데 난 그러니까 내가 양고기하고 소고기하고 참치 세 개는 엄청 먹고 싶다가 한 번 먹으면 한동안 생각 안 나. 근데 먹었는데 또 먹고 싶지 않아. 그거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근데 돼지고기 이런 거는 그냥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저렴이라서? 아, 덜 기름져서 그런가 봐. 자, 보세요. 자, 요 얘는요, 다시. 주어가 동사를 행합니다. 동사가 목적어한테 일어나요. 근데 얘네 두 개 같죠?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돼?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제기용법이 뭐냐라고 정의를 내리면요. 다시 마법 한자문. 마법 한자문. 연우 했어 안 했어? 마법 천자문 했어 안 했어요? 뭔지 아시죠? 다시 귀 뭐예요? 돌아갈 귀.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거야. 제귀. 알겠습니까? 자, 근데 지금 정의를 보면요. 잘 봐. 정의 어떻게 되냐면, 주체와 목적어가 같은 경우라고 돼 있어요. 왜 주어라고 안 돼 있을까? 왜 주체라고 했을까? 우린 이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목적어라고 하는 게 그냥 목적어만 있는 게 아니야. 잘 봐. 잘 봐. 우리 목적어라고 하는 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오도 있어요. 하지만 뭐도 있어요. 그죠? 준동사의 목적어도 있어요. 또 뭐도 있어요. 전치사 뒤에 명사도 있어요. 이해됐어? 여기서 다시 봐봐. 네, 쓰는 시간 줄게. 연우야, 알겠죠? 민망해? 미안해. 첫날인데. 자, 하품하지 말라고 진짜. 그런 소리 좀 별론데, 선생님. 선생님 방구 끼면서 수업해도 돼요? 트름하면서 수업해도 돼요? 코딱지 파서 날려도 돼요? 똑같은 거야. 저스틴 비버 바지 입고 온다.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럼 그 노매너잖아. 그쵸? 재밌어? 덕진아? 야, 여기서 주체가 주어인 건 얘밖에 없다고. 얘하고 얘는 주체가 다른 놈일 수 있단 말이야. 이해돼요? 다른 놈일 수 있다고. 그래서 주어라고 안 하고 주체라고 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오형식을 씁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근데 목적격 보어에 준동사가 들어갔어. 그리고 이거에 대한 목적어로 뭐가 들어가냐면 제기대명사가 들어갔어. 그럼 얘는 뭐라고요? 얘 목적어가 될 수 있죠. 그죠? 그럼 얘 주체가 누구예요? 그죠? 목적어예요. 이해 안 갔지? 조금이요? 연우는 어때? 이해됐어? 자, 그럼 필기 일단 하세요. 뒤에 예시 나오거든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내가 학생들이 나한테 안 했으면 두 가지가 있거든. 하나는 카톡에다가 물음표 하나만 보내는 거 있죠. 아니, 진짜 그건 현피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내가 뭐 얘기했는데, 그러면 같이, 네? 이거 있지. 네? 네? 하는 거. 그거 하지 마세요. 화납니다. 앵그리예요, 앵그리. 자, 뒤에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리가 오늘 왜 이렇게 갑자기 또 아프냐? 자, 그래서 제기대명사가 제기용법으로 사용되는 케이스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주어하고 목적어인 경우. 주어하고 목적어 같은 경우. I love myself. 나는 나를 사랑해. 좀 변태 같죠? 나는 나를 사랑해. 다 사랑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런 거 주어하고 목적어 같은 경우. 두 번째는 준동사의 주체하고 준동사의 목적어 같은 경우. 이거 오타 있어요. 투 아닙니다. 네, 지우시고. 자, 여기 성분을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는 원해. 그녀가 뭐 하기를? 알기를. 그녀가 알기를 원해. 그녀가 누구를 아는 거야? 자기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했던 게 이거야. 얘는요, 얘의 목적어죠. 그죠? 그럼 누가 알아? 그녀가 아는 거죠. 그녀가 그녀를 아는 거니까 주체하고 준동사의 목적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를 뭘 써야 돼? 무조건 헐셉을 써야 된다고. 근데 제기용법의 개념을 목적어와 주어랑 같다라고 외워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선생님이 힘셀프로 문법 문제를 냅니다.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이해돼? 연우 이해됐어? 이해됐어? 어? 이거 되게 어려운 문법 문제야. 애들 많이 틀리기도 하고. 주어만 본다고요. 다시. 제기용법은 주체랑 목적어랑 같을 때 목적어 자리에 쓰는 거야. 주어랑 같은 경우만 쓰는 게 아니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전치사 뒤에 제기대명사 들어가는 경우거든요. 요거는 해석을 좀 완벽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Barbara stared at herself in the mirror. 뭐 이건 얘는 되게 쉬워서 사실 뭐 그런데 전치사 뒤에 제기대명사 오는 게 좀 어려워. 예시 만들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쉬운 거밖에 예시가 안 나오는데 실제로 되게 어렵다. 알겠습니까? 네. 자, GMG 11. 자, 제기적 용법이라고 하는 건 명사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명사의 기능을 한다고요? 현준아, 제기용법이 무슨 명사 기능이에요? 에이, 아저씨, 아까 했잖아. 목적어, 준동사의 목적어, 전치사 뒤에 명사. 요 자리에 들어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문법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문법 문제로 낸다. 다시, 제기대명사의 용법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강조, 관용, 제귀. 근데 강조하고 관용은 어차피 수식이야. 그래서 문법 문제 내지 않아. 뭐만 나와? 제귀만 나와. 제귀. 왜? 제귀가 명사 자리에 들어가니까. 오케이? 필기하세요. 다 쓰셨습니까? 예. 부정대명사가 없네요. 다음 시간에 부정대명사부터 설명할게요. 독해책 리드 마이 리딩 꺼내보세요. 부정대명사가 왜 빠졌죠? 니네 거 책에도 없죠? 이런. 내가 이거 개정판 만들 때 페이지 자체를 누락시켰나 봐. 이게 한 5번째 개정판이에요. 자, 우리 이것도 빠르게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사과, 딸기, 포도, 복숭아 이거 했어요. 그죠? 선생님이 여기서 뭐를 설명해 주려고 그랬어요? 그죠? 핵심 소재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죠? 그리고 그 핵심 소재와 그 핵심 소재가 핵심 소재인 이유, 방향성을 결합해서 뭐를 만든다? 주제문을 만든다. 연우야, 이거 보강에 있거든? 꼭 들으셔야 돼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되는 지문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글이 써지기 때문에 핵심 소재는 쉽게 찾아낼 수 있지만 방향성을 찾아내는 게 어려울 수 있다. 근데 그 방향성이라고 하는 건 글이 써지는 패턴에 의해서 비교적 쉽게 도출해내는 방법이 있다. 요게 이제 너네 첫 번째 했던 수업이었어요. 독해. 그죠? 그리고 주제가 될 조건. 여기까지 했죠? 자, 혁진아. 너 강의 안 들었어? 영상 못 봤어? 우리 저번 시간에 독해 수업 했냐 안 했냐? 야, A타입까지 했어요? 자, 연우야. 자, 주제가 뭐야? 그냥 편하게 얘기해도 돼. 주제가 뭐죠? 주제? 네 주제를 알아라 막 할 때 그 주제인가요? 자, 글의 주제라고 하는 건요. 글의 내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포함할 수 있어야 돼요. 다 포함. 그래서 주제라고 하는 것의 범위가 어떻게 지정되느냐에 따라서 더 좋은 주제가 있고 더 나쁜 주제가 있고 그래서 보기가 깔끔하게 OXXXX 이렇게 안 된다고요. 그죠? 기억나죠? 여기에 세모도 있었고 왜 세모인지도 그죠? 그리고 걔보다 더 좋은 답이 왜 더 좋은지도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알겠죠? 되게 궁금하지? 강의 꼭 봐야 돼 이거. 예, 보면은 뭐 이럴걸? 자, 그래서 지문의 패턴. 자, 요거를 설명 끝까지 다 했나요? A타입까지 설명했어요? 자, 이거 다시 복습해 볼게요. 자, 그 패턴, 주제문을 만들어내는 패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지문을 써요. 지문을 쓰는데, 특정 문장에 나머지 지문의 내용을 뒷받침 내용으로 쓰는 거야. 요런 식의 지문 있죠. 그죠? 이거 국어에서도 가르쳐. 이거 뭐라 그래요? 두괄식이라고 그러죠. 두괄식. 그죠? 그거랑은 조금 느낌이 달라. 예. 근데 이 주제문이 얘네를 지지받는, 뒷받침받는 원리가 뭐였죠? 얘를 어떻게 써요? 얘를 어렵게 써버려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게 써버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뭐야? 얘가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자, 이 지문 간단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혁신이 우리의 삶을 가장 많이 바꿔놓은 방법이 뭐였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 혁진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거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봉사라 그러죠? 그죠? 그러면은 최첨단 시대가 되면 될수록 봉사를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뒤에 내용으로 설명을 모두 다 해놓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일에 대한 전문화였구나. 라는 거를 뒷받침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던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요런 패턴의 지문을 우리는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알죠? 이런 패턴의 지문을 우리는 observe, 다른 문장을 흡수해버린다 해서 흡수 유형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흡수 유형이라고 하는 건 주로 첫 문장이나 중반부 이상의 특정 문장에서 비유나 모순이나 상징이나 우회 등의 표현을 써서 정보 전달이 즉각적이지 않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물음표가 뜨는 거야. 이게 뭔 말이야? 그래 놓고 그 물음표를 나머지 지문의 내용을 통해서 뒷받침 받아서 이해를 하는 이런 패턴의 지문. 그죠? 자, 그러면 이 A 문장이라고 하는 거의 특징은 뭐였냐? 그 A 문장이 하는 거의 특징은 물음표가 떠야 돼. 그 물음표는요, 뭐로 만드냐면요, 변동성이 만들어요. 자, 예를 들어서 4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 어때요? 4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 이상하죠? 그죠? 근데 돌연변이가 돼서 4개의 눈을 갖게 되었다. 이건 어때? 이상하지가 않죠? 그죠? 그러면 A 문장, A 패턴의 지문은 뭐예요? 왼쪽이 오른쪽이에요? 왼쪽이 되는 거예요. 2개의 일반적인 눈이고 미래와 과거를 보는 뭐 그런 눈인지, 아니면 감각이 매우 뛰어나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볼 수 있는 눈인지, 그죠? 그거를 지문의 나머지 부분을 통해서 너 뭐예요? 무섭게 왜 그래요? 너요. 아니, 현준이. 너 그만 졸려 해. 오케이? 그래서 A 타입의 지문은요, A 문장이 있고요, 나머지 근거들이 뒷받침해서 내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요거요, 중요한 문장 찾아서 밑줄 긋고, 주제가 뭔지 적어보세요. 자, 3분 드립니다. 주제문 참 찾는 거니까 그냥 밑줄 빨리 그시면 돼요. 네. 자, 보세요. 니네 밑줄 긋는 거 이제 대충 봤는데 첫째 문장에 되게 의무적으로 밑줄을 그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보세요. 자,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 참고로 요 지문은요, 2023년 수능에 나온 지문이고요. 오답률이 매우 높았어요. 근데 어떻게 지문을 읽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보세요. People don't usually think of touch as a temporal phenomenon, but it is every bit as time-based as it is spatial.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자, 터치 뭔지 알죠? 만지는 거. 터치라고 그냥 할게요. 터치. 터치를 시간적인 현상으로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터치는
every bit as time based. 시간을 기반으로 해요. 뭐만큼이나 그것이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이나. 뭔 말인지 알겠어요? 몰라요? 모르는데 왜 밑줄 긋어요? 몰라서? 그러면 안 돼. 그거는 지문을 그냥 아예 이해를 못한 거야, 그냥. 자, 봐봐. 잘 들어.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야. 내가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게 A타입이라고 하는 지문이죠. 그죠? 이 A타입은요, 니네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내용이 어렵다? 이거 아니야. 그 말이 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A가 아니야. 그 뭐냐면, 이상하다. 이게 A예요. 이 어렵다라고 하는 건요, 다루고 있는 소재가 어려워서 그런 거야. 그런 거는 뒤에서 다 설명을 해줘요. 야, 니네가 영어를 시험을 보는 거지 과학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 촉감이라고 하는 거 무슨 신경에 뭐 어디를 하고 뭐 호르몬 뭐를 쓰고 이런 거가 영어하는데 뭔 중요야. 현준이 잠 깨야 돼. 그러면 안 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해돼?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게. 잘 봐. 사람들은 터치를 시간적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그것은 공간적인 만큼이나 시간을 기반으로 해. 이해됐어? 자, 여기서 핵심 소재가 뭘까? 핵심 소재가 뭘까? 연우야, 이거 맞출 수 있다? 이거 방금 한 문장 읽었거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소재가 뭔 것 같아요? 터치. 우리 이거는 자동으로 된다니까? 자, 터치가 핵심 소재야. 터치가 핵심 소재야. 그럼 뭐가 이상해? 터치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터치가 시간이냐 공간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 터치는 공간적이기도 하고 시간적이기도 하다 그랬지. 야, 터치가 시간이야 공간이야? 야, 봐봐. 터치가 시간이야 공간이야? 둘 다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터치는 뭘로 봅니까? 맞닿은 걸로 보잖아. 맞닿았다라는 건 공간이야, 시간이야? 공간이야. 이거 이해 안 갈 수도 있어. 그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그래서 여기서 밑줄이 어디 쳐졌어야 되냐면 다 긋는 게 아니고요. 어디 쳤어야 되냐면 여기 쳤어야 돼. 타임 베이스. 터치가 시간이라고? 이해돼요? 자, 그리고 뒤에 볼게요. 너는 수행할 수 있다. 실험을. 뭐 하려는 시험? 너 혼자 알아보는 시험. 친구한테 요청해라. 그래서 컵이 동사로 쓰였어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는 컵이라 그래. 오물이다. 오케이? 그의 손을 오물이라고 요청을 하시고요. palm face up. 손바닥이 위를 향하게 하고요. close his eyes. 눈을 감으라고 하세요. place a small ordinary object. 작은 일반적인 물체를 그의 손바닥 위에다가 두세요. 반지든 지우개든 어떤 거든 괜찮아요. 그리고 그에게 요청하세요. 식별하라고. 그것을 뭐 하지 않고 어떠한 그의 손의 부분을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하고 여기다 아무거나 올려놔. 그 다음에 눈을 감아. 목에 맞춰보라는 거죠. 대신에 뭐 하면 안 돼? 움직이면 안 돼. 오케이? 지금 실험이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는
어떠한 단서도 갖지 못할 거야. 뭐 외에는? 무게와 무게 외에는. 무게 외에는 어떤 단서도 갖지 못하고 아마 크기 정도 가질 거야. 야야야야, 손 빼. 그 자려고 하는 거야. 얘들아, 내 졸리면 이제 자려고 하면 안 돼요. 깨려고 해야죠. 야, 이게 뭐야? 알겠지? 졸리면 깨야 돼. 자, 그리고 나서 그에게 말하세요. 그의 눈을 감은 상태를 감은 상태를 유지하고 그의 손가락을 그 물체 위에 움직이라고. 자, 우리 지금 포인트 어디다 잡았죠? 터치가 뭐라는 거에 잡았어? 시간이라는 거에 잡았죠? 잘 봐. 그는 가능성이 있게 그것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알아차릴 수 있어. 이번에 알아차렸어. 손가락을 허락해 움직이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너는 시간을 추가한 거야. 감각의 시간을 추가한 거야. 감각의 시간을 추가한 거야. 터치라고 하는 감각 인지에 시간을 추가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움직이게 한 게 뭐야라는 얘기야. 시간을 추가한 거라고요. 아까 우리 포인트 어디다 잡았어? 시간에다 잡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을 추가했다라고 하는 게 뭐야? 완전 핵심 뒷받침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잘 봐. 주제가 뭘까? 그럼 주제가 뭘까? 아, 너도 왜 졸라 그래요? 잘 봐. 사고 과정을 다시 생각해 볼게. 봐봐. 니네가 주제를 한번 만들어 봐.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는 방법을 니네가 지금 알아야 된다고. 자, 들어보세요. 촉감이라고 하는 게 공간적이기도 하고 시간적이기도 해. 그러니까 시간적인 게 좀 이상하단 말이야. 그 뒤에 실험을 했어. 실험을 해서 손을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올려놨대. 근데 안 움직였어? 그럼 얘를 알았어, 몰랐어? 얘가 뭔지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 근데 이제 움직이라고 했어. 알았어, 몰랐어? 이제 알게 됐죠? 근데 이 움직이는 걸 글쓴이가 뭐라 그랬어? 시간이라 그랬지. 그러면 시간이 적용됨으로써 촉감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된 거야? 성립된 거잖아. 이해돼? 그럼 이 글의 주제가 뭐야? 시간은 촉감의 성립 조건이다. 이해돼? 연우 이해돼? 어려워? 당연히 어려워. 왜냐면 이거 수능이거든. 이거 수능이야. 근데 수능도 이런 패턴으로 글이 써진다라는 걸 선생님이 보여주려고 예시 문제로 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이거를 완벽하게 풀어내는 거는 바라지도 않아. 근데 대신에 뭘 알아야 되냐면 첫 번째 문장을 어떻게 썼어? 첫 번째 문장을 어떻게 썼어? 모호하게 썼잖아. 물음표가 되게. 어떻게 촉각이 시간이야. 어떻게 공간인 거 이해하겠어. 어떻게 촉각이 시간이니? 뒤에를 읽었더니 시간이 뭔지에 대해서 글쓴이가 뭐 해줬어? 조건을 만들어줬죠. 그죠? 야, 촉각이라고 하는 거에 이거 가만히 있는 거 이거 공간이거든. 공간인데 이거 가만히 있을 때는 몰라. 근데 여기다 움직이게 했거든. 이 움직이는 게 시간이야. 그러니까 시간이 들어가니까 이거 뭔지 알게 됐어. 촉각이 성립을 했다라는 거야. 주제 도출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얘들아, 이거 진짜 되게 중요한 거야. 수능이 이렇게 풀리는구나. 수능이 이렇게 풀리는구나를 아셔야 된다고요. 아저씨 수업 시간에 혹시 까서 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졸려서? 근데 양해를 구해야죠. 예. 너무 졸린데 하나 먹어도 될까? 이래야죠. 그죠? 앞으로 그렇게 해. 자, 알겠죠? 요 A타입이라고 하는 지문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겠죠? 얘들아, 봐봐. 니네
영어 공부를 막 열심히 하잖아? 그러면 뭐가 되게 잘 되냐면 해석이 되게 잘 돼. 해석이 되게 잘 돼. 어? 근데 이 해석만 잘 되면은요, 문제 답이 안 나와. 언제 답이 안 나올까? 고2 때, 빠르면 고2 때부터. 늦으면 고3 때. 더 최악이 뭐게? 고2 때 안 되는 게 나을까? 고3 때 안 되는 게 나을까? 고2 때 안 되는 게 나아요. 왜? 그것도 그렇지만 이때 지문이 좀 더 쉽죠. 그러니까 이때 문제 해결이 돼요. 근데 이때 어떻게든 이걸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피지컬이라 그래요. 너네가 가지고 있는 글을 읽어내는 능력 있죠. 그 피지컬로 여기까지 어찌저찌 해결이 됐어. 근데 고3 딱 갔는데 어머? 갑자기 안 돼. 해석은 되는데 답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이제 고3인데 고1 거부터 다시 할 거예요? 영어를? 영어를 고1 거부터 해도 돼? 못해. 고1 학생이랑 수업 같이 들을 거야, 학원 가서? 아니면 니네 혼자 어떻게 해볼 거야? 안 된다고요. 지금부터 글을 어떻게 읽어야 돼? 이 방식에 맞춰서 읽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 책에서는요, 총 세 가지의 패턴이 나와요. 지금 너네가 배우고 있는 A, 그 다음에 T, 그 다음에 O. 이 세 가지 패턴이요, 거의 대부분 지문에 적용이 돼요. 이해 갔어? 어? 지금 이 느낌을 너네가 갖고 오늘 모의고사 풀 때, 이거 이렇게 푸는 거고, 이렇게 읽는 거구나. 바로 적용이 될 수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자, 그럼 봐보세요. 니네가 어떤 지문을 읽었어. 그 지문을 읽고, 이거는 선생님이 그때 얘기한 A 타입의 지문이네. 이거를 바로 알아차릴 수 있을까? 너네가? 어렵죠? 그죠? 왜 어렵냐면요, 잘 봐. 얘가 아까 어떻다 그랬어요? 물음표가 뜬다 그랬죠? 근데 아까 전에 준하가 뭐라 그랬냐면, 저거 이 밑줄 다 긋고요. 너 저거 밑줄 왜 걷어? 그랬더니, 어려워서요. 자,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너네가 보통 A타입은 A 문장이 초반에 나와버리는데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럼 우리는 이거 A타입의 지문인지 아닌지를 그럼 놓치게 되겠죠. 그죠? 그럼 돼, 안 돼? 안 돼. 그럼 내가 그냥 넘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방법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알려줄 거냐면요. 요 두 번째 방법. 자, 요거를 놓쳤어. 근데 뒤에 내용을 보니까 얘가 뭘 해주고 있어? 뒷받침을 해주고 있어. 이걸 알면 얘가 뭐라는 거 알 수 있어. 주제문이었나 보다. 얘를 놓치더라도 얘가 뒷받침을 하고 있다라고는 이해를 해버리면 얘가 주제문이었다라는 걸 거꾸로 알 수 있겠죠. 그럼 다시 올라가서 뭐 하면 돼? 밑줄 그으면 되는 거야. 어느 부분에? 얘가 뒷받침하고 있는 부분에. 요거는 어떻게 뒷받침을 하고 있는지 한번 봐봐. 얘는 어떻게 뒷받침을 하고 있어요? 예시가 어디 있어요? 실험을 했죠. 친구를 데려다가 실험을 했잖아. 그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실험. 실험.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자, 첫 번째 방법이요. 실험입니다. 또는 연구예요. 연구. 연구. 자, 봐봐. 글의 많은 부분이 연구이며 연구의 대상, 미안. 저 연구 위에를 읽어야 돼요. 자, 지문의 신뢰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흡수되는 정보로 연구를 사용한다. 이때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야, MBTI 어떻게 생겼는 줄 알아요? MBTI? 연우 MBTI 어떻게 생겼는 줄 알아요? 몰라요? MBTI가 대구에 황철순 씨라고 있어요. 동네 그 약간 건달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냥 연습장에다가 써서 만든 거예요. 거짓말 하는 거 같죠? 이렇게 그럼 만약에 실제로 MBTI 그렇게 만들었다 쳐보자. MBTI 니네 하겠냐?
안 해. 근데 이렇게 말하면 하버드에 심리학 교수 로버트 존슨이라고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15년에 걸쳐서 300명의 동료들과 만들었어요. MBTI를. 무려 E하고 I를 나누는 데만 10년이 걸렸대요. 이러면 어때? 신뢰가 확 올라가죠. 그래서 방금 전에 선생님이 말한 후자처럼 글을 써요. 어떤 부분? 뒷받침하는 부분을. 그러니까 연구를 갖다 쓰는 거야. 연구. 그런 지문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아, 다리 아파. 자, 그래서 이 연구들이 나오는 케이스들이 몇 개인데, 이건 별로 안 중요해요. 네, full story. 전체 이야기가 연구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구야. 여기 보면은, 뭐, 어떻게 미루는 습관을 고칠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교수와 친구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끝까지 실험 내용이에요. 네, 이런 지문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연구가 등장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건 됐어요. 이거 여기까지는 너네가 알 필요가 없고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는 사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죠? 네. 설문 조사하는 거. 설문 조사하는 것도 설문 내용이 뭐겠어요? 뒷받침이에요. 자, 설문이 영어로 뭐예요? survey. 네. 이거 뭐냐면요. 니네 혹시 알리 이런 데서 물건 사봤어요? 알리? 거기 가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뭐 5.99, 뭐 6.99 이렇게 돼 있죠. 왜 9로 끝날까?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왼쪽부터 읽잖아요. 그래서 왼쪽이 6이면 7보다 작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6.99달러. 요거랑 7.00달러. 7달러로 훨씬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설문을 해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799가 비싸요? 800이 비싸요? 800이 비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뭐예요? 왼쪽 숫자가 커지면 더 비싸다고 또는 큰 수로 인지를 한다. 이게 주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패턴인지 알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예시예요. 예시. 네, 예시. 예를 드는 거. 자, 예를 드는 방법은요. For example. 제일 만만한 게 이거죠. For example. 또는 for instance. 이런 연결사 쓰는 거. 네, 이런 거 써가지고 예시를 하나의 이야기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에 해당되는 내용. 그게 A 문장의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연우야. A 문장 혹시 뭔지 알겠어요? A 문장? A 센텐스? 아까 전에 그 물음표 뜨는 문장 있지. 제일 중요하다고. 그게 A 문장이야. 걔가 주제문이고 다른 문장들을 근거로 받아서 이해가 되는. 걔가 A 문장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예시라고 하는 건요. 예시라고 하는 건요. 이거 뒤에 아마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갑자기 뜬금없는 소재가 나오는 거예요. 자, 글을 한번 써볼게요. 인간은 철창 없는 감옥에 살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서부터 벌써 모순이죠. 인간은 철장 없는 감옥에 살고 있다. 모순. 그죠? 자, 철장 없는 감옥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자, 뒤에 이제 계속 글을 이어가 볼게요. 이산고 진학 예정인 권혁진 군은 최근에 이별하였다. 그런데 막 울면 어색해지는데? 이별 안 했죠? 아직 잘 사귀고 있고. 그래요? 최근에 예시예요. 네, 글입니다. 최근에 이별하였다. 이별의 원인은 연락 두절.
혁진이는 최근 헬스에 꽂혀서 헬스장에서 4시간에서 5시간씩 웨이트를 조진다. 그래서 그것에 화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했다. 자, 봐봐. 선생님 처음에 무슨 뭐였죠? 철장 없는 감옥이라고 얘기했죠. 물음표가 떠요. 뭐죠? 철장 없는 감옥? 물음표. 무슨 문장? A 문장. 자, 뒤에 갑자기 혁진이가 나왔어요. 혁진이가 헤어졌대요. 아니 감옥인데 왜 헤어져? 알고 봤더니 뭐야? 연락. 핸드폰. 그죠? 철장 없는 감옥의 의미는 뭐예요? 핸드폰. 통신기기. 통신기기로 인한 뭐? 약간 뭐라죠? 막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 이게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작스럽게 소재를 바꿨죠, 선생님이. 철장 없는 감옥 하다가 갑자기 혁진 얘기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뒷받침을 합니다. 왜 이렇게 뒷받침을 하겠니? 뻔하게 보이면 너무 어때요? 난이도가 쉬워지니까. 자, 흐름과 다소 상관없어 보이는 소재나 이야기가 등장한다. 이러면 뭐일 확률이 있다? 뒷받침일 확률이 있다. 그리고 앞에 A 문장이 있을 확률이 높다. 오케이? 뭐 작은 씨앗은 결코 작은 씨앗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예시했는데 선생님 까먹었어요. 저거 선생님 이야기 만든 거였는데. 자, 그 다음에 읽는 이의 생각 유도. 요것도 중요합니다. 자, 지문을 읽다 보면요. 갑자기 think, consider, suppose, imagine 이게 명령문이나 청유문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청유문 혹시 뭔지 알아요? 뭐예요? 아예? 아니죠. 에? 그죠? Let's think, let's consider, let's suppose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에? 지금 수업이 10분도 안 남았거든? 어떡할래? 참을 수 있어. 10분이 뭐야? 3분도 안 남았어요. 좀만 참아? 참을 수 있죠? 그 정도는? 자, 그런 애들이 나오는 경우는요. 글을 쓴 사람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조정하는 거야. 야,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결과는 이거야. 그래서 그게 뭐다? 뒷받침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read my reading. 자, 예시의 정의. 예시라고 하는 건요. 개념이라고 하는 거의 하위 요소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한 예시를 든다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 예시라고 하는 건 그거보다 더 큰 거 있죠. 그 큰 거에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요 작은 케이스 하나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큰 개념이라고 하는 거 안에 작게 일어날 수 있는 케이스 하나 정도. 오케이? 그래서 예시하고 개념이라고 하는 거, 이 개념이 뭐에 가까운 거겠어요? 이게 주제에 가까운 거겠죠? 그죠? 이 예시하고 개념이라고 하는 거가 상대적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인간은 음식을 먹는다. 미안.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 뭔가를 섭취한다. 자, 요게 개념이야? 개념이야? 자, 인간은 음식을 먹는다. 이게 개념이야. 그러니까 전자가 개념이죠. 왜? 전자가 더 크니까. 그리고 그거 안에서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죠? 인간은 음식을 먹는다. 자, 이게 개념이야. 혁진이는 오늘 저녁으로 마라탕을 먹었다. 이게 개념이야. 그죠? 그러니까 큰 거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큰 게 개념이 되고 주제가 되는 거야. 그거보다 작은 개념은 뭐가 되는 거야? 예시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예시를 니네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시라고 하는 거를 뭐 수서 배열이나 이런 데 쓰거든요. 빈칸 추론이나 이런 데서. 그때 이 개념을 알아두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예시. 예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LMR. 자, 예시라고 하는 건요, 보통 어떻게 구성되냐면요, 조건과 결과로 구성돼요. 이거 별표예요. 그래서 for example 하고 뒤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냐? 맞춰봐.
그쵸. if나 when이 많이 나와요. 조건을 거는 거야.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나오겠어요? 결과가 나오는 거야. 딱 어떤 패턴이 딱딱 보여야 돼. 그래서 이 결과라고 하는 게 뭐에 가까워? 개념에 가까운 애들이야. 오케이? 어? 야, 이거 진짜 선생님이 만들어낸 개념이고 엄청 적용이 잘 돼. 어? 아까 수능 지문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 진짜. 아! 아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 나갈게요. 자, 오늘은 6월 홀수번 깜지 쓰시고요. 연우는 오늘 깜지는 없어요. 그 다음에 23년 6월 짝수 단어 정리 암기해 오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7, 8이냐? 7, 8 뜻 외워오시고요. 그 선생님이 준 단어장 조그마한 거 있지? 그거 얻어맞어.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없고요. 영작 3회 풀어주시면 됩니다. 예. 석진이 오늘 숙제 뭐 안 했어요? 너 영작 숙제 했어? 저번 시간 걸로 했구나. 깜지는 단어 정리 다 했어요? 오늘 숙제 안 한 사람이 현준이밖에 없죠? 자, 예. 좀 쉬시고요. 정각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네. 야, 저 패딩 챙겨야지. 그리고 연우야, 저 조교쌤 쪽에 앉을래?